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탑 10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창궐한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1년 동안 여행을 가지 못하셨을 겁니다. 저도 여행이 너무 가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리는데요. 그래도 기분 좋게 떠나는 여행이 건강과 목숨에 위협이 되어선 안 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길 기원하며 여행지 목록에서 제외해야 할 가장 위험한 나라 탑 10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넘비오라는 글로벌 통계 사이트와 외교부 해외 안전 여행 사이트를 바탕으로 만든 영상이며 각 순위의 기준은 범죄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얀 가루를 취급하는지, 지난 3년간 범죄 수준의 변화, 낮과 밤의 안전, 낯선 사람이나 타 인종에게 공격적인지 등을 고려해 매겨진 순위입니다. 10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위, 브라질. 드넓은 영토의 정글과 해변 등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브라질은 관광지로 많이 주목받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삼바와 카니발이 굉장히 유명하죠. 하지만 브라질은 연간 5만 건 이상의 강력사건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길가에서 총을 쏘는 건 부지기수고 갱과 하얀 가루가 돌아다니는 국가인데요. 강도들은 관광객이나 부유한 현지인이 보이면 언제든 총을 꺼내들어 귀중품을 갈취합니다. 이런 이유로 브라질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행사나 올림픽, 월드컵에서 최대 관심사는 치안이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브라질 관광을 주의하라고 경고했으며 브라질 당국도 군대까지 동원해 치안을 단속했죠. 이렇다 보니 브라질의 부초는 CCTV가 사각지대 없이 설치되어 있고 경찰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무장 경비를 고용하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담장에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GOP나 가야 볼 수 있는 전기 철조망이 브라질에선 가정집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브라질을 여행할 계획이라면 인적이 드문 곳은 무조건 피해야 하고 늦은 시간에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9위 시리아. 중동에 위치한 이 나라는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옛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유적과 기독교 유적, 이슬람 제국의 전성기에 만들어진 멋진 성체도 많이 있죠. 과거 중동의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다면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 중 하나일 텐데요. 이 나라가 왜 위험한지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유튜브의 노란 딱지 때문에 간략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엄청난 내전. 둘째, 이로 인한 여러 나라들의 폭격. 셋째, 여기저기 무장 단체들의 출현. 만약 이곳에 놀러가고 싶으셔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8위, 가이아나. 사람들에게 꽤 생소한 국가인 가이아나는 역시 뛰어난 자연환경이 펼쳐진 훌륭한 여행지입니다. 특히 수도인 조지타운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가닥 폭포인 카이토 폭포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우며 폭포에 압도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하지만 높은 수준의 빈부격차와 실업률로 치안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경찰은 힘이 없어 관광객과 함께 피해자가 되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강력범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위조 지폐가 정말 많이 돌아다녀서 길에서 환전하면 위조 지폐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또 환전을 위해 현찰을 손에 들고 있었다간 강도들의 표적이 되기에 십상입니다. 특히 앞에서 폭포가 있다고 설명한 수도 조지타운의 타이거 베이라는 지역은 범죄 조직의 근거지로 알려졌기에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7위,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는 축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나라였죠.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바닷가와 고대 마야인들의 유적지를 생생히 볼 수 있는데요. 또 아직도 활동하는 화산이 2개나 있어 여행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 지역에 걸쳐 갱단이 불법 물품을 유통하고 사람을 잡아가는 일들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행객이 주 타겟층이 아니라는 것이지만 도대체 누가 어디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국가입니다. 선량한 시민인지 갱인지 구분하기가 아주 힘들기 때문에 시민인 척 위장하던 강도가 갑자기 튀어나와 당신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운전 중에 2명이 탑승하고 있는 오토바이가 옆에 선다면 절대 창문을 열면 안 됩니다. 뒤에 탄 사람이 무장 강도로 돌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엘살바도르를 관광할 때는 전문 가이드나 관광 경찰과 동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6위, 트리니다드 토바고. 카리브해 남쪽에 있는 작은 섬나라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연중 온난한 기후로 편안하고 안락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보기 힘든 다양한 생물을 관찰할 수 있고 다양한 수상 스포츠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양을 즐기는 나라이다 보니
부유한 관광객을 노리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특히 외국인을 잡아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일이 잦습니다. 게다가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남미와 미국의 중간 지점으로 그 유명한 하얀 가루의 유통 중심지입니다. 하얀 가루를 먹고 다니는 애들이 즐비한 곳에서 돈 좀 있는 티를 내면 다 삥 뜯기게 최적이죠. 그렇기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여행할 계획이라면 옷차림이 너무 화려하지 않아야 하며 여행하는 동안 이동 경로를 다양하게 짜두어서 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위,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와 결전을 벌였던 온두라스는 중앙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국가인데요. 고대 마야인들의 유적지를 탐험해볼 수 있으며 뛰어난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물체들을 관찰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온두라스는 현재 굉장히 위험합니다. 2014년 온두라스의 대통령이 치안 개선을 위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같은 해 국내 총 피살자 수가 무려 5,800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꼽히고 있죠. 게다가 온두라스는 하얀 가루가 자국 특산품이라 불리는 콜롬비아와 이와 비등한 멕시코 근처에 위치해 있어 하얀 가루의 국제 허브와도 같은 곳입니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하얀 가루의 절반이 온두라스를 거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얀 가루를 유통하는 일이 활성화되었고 암흑의 조직이 매우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무서운 점은 노리는 인물의 신분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안을 담당해야 하는 경찰은 동네 북이며 변호사나 법관, 심지어 국가 주요 인사들도 그들의 표적이 될 수 있죠. 그렇기에 여행객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4위, 아프간. 중동에 있는 아프간은 고귀한 인내와 아름다운 땅을 가진 나라로 과거 실크로드의 휴식처로서 불교와 이슬람 등 강성한 역사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프간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최악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노딱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힘들지만 간략하게 말을 하자면 무분별한 공격, 암흑의 조직, 매우 좋지 못한 국가의 위생 상태 등으로 여행을 가지 않아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면 절대 안 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군도 힘들어하는 나라를 여행을 간다?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3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집트와 더불어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로 발전된 도심과 아프리카의 밀림을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공은 지독한 빈부격차에 시민들이 점차 좀도둑이 되는 등 흑화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불법도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치안이 나빠지며 불법 이민자들도 많이 늘어났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경찰이라 해도 함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경찰을 사칭해 관광객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죠. 만약 남아공을 여행할 계획이라면 여행사에서 마련한 이동수단만을 이용하고 경비원이 배치된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위, 파푸아 뉴기니. 다이빙으로 유명하며 빼어난 산호세계를 볼 수 있는 파푸아 뉴기니는 정글과 신기한 동식물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문명의 손길이 덜 닿은 국가로 원주민들의 문화를 생생히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도시에서는 생계형 무장 강도들이 부유한 외국인을 상대로 강력범죄를 자주 저지른다고 합니다. 특히 주요 타겟이 아시아인이라고 하죠. 파푸아 뉴기니는 이런 강력범죄를 단속할 능력이 부족한데요. 은행 주차장이나 관광지의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서 대놓고 귀중품을 털어가는 사건은 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곳에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것은 나 잡아가세요 하고 다니는 것과 다를 것이 없죠. 1위, 베네수엘라. 마지막으로 1위에 랭크된 비운의 국가는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남미에 위치한 베네수엘라는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무려 16배나 높은 앙헬 폭포가 있는 국가로 카리브해에서 가장 긴 해변 등 입이 떡 벌어지는 자연환경이 펼쳐져 있어 관광지로서 아주 주목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베네수엘라에서 무려 137만%라는 유례없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요.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5,0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이 갑자기 100만원이 넘어갈 정도로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순식간에 국가 경제가 몰락해버렸죠. 지폐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고 시민들은 물도 밥도 사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치안이 제대로 유지될 리가 없는데요. 시민들은 집에서 쇠파이프 하나씩을 꺼내와서 난리를 치기 시작해 도시는 난장판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범죄가 판치기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곳에 팔기 좋은 상품인 하얀 가루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는 것 마냥 구할 수 있게 되었고 국가 자체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들도 마땅히 힘을 쓰지 못합니다.
범죄 조직은 경찰과 군인의 무기를 뺏어 쓰는가 하면 규모로 경찰을 압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경우 조직으로부터 보복을 당하기도 했으므로 치안 활동을 아예 포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베네수엘라를 여행할 계획이라면 정말 주의해야 하는데요. 인적이 드문 곳은 무조건 피해야 하며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말아야 하죠. 만에 하나 납치나 강도를 당하게 된다면 절대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따르는 것이 생존 확률을 높여줍니다. 이렇게 10위부터 1위까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탑10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해지길 바랍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